자, 시작하겠습니다. 그 내용책에 나와 있는 도표. 얘는 그냥 정말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요. 우선 이 내용은 우리가 크게 보면 여러분들이 시험으로 접근하다 보면 정말 힘든 게 교육과정이에요. 시험으로만 접근하자 보면 외울 게 너무나 많고 글자만 다 있고 그림 하나 없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내가 가서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마음의 부담이 좀 덜어질 수가 있어. 근데 사실은 그 후자가 더 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나 시험에 합격해야지 라고 와 있으면 뭐 그것도 중요한 의미이긴 하겠으나 너무 섭섭한 어떤 각오이자 어떤 의미이고, 이왕이면 좋은 교사 돼야지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그렇게 보자면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교과서 이제 판매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사서 이제 3월부터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3월 한 둘째 주 정도부터는 교과서 볼 텐데, 이제 계속 1년 내내 질문할 겁니다. 아마 선생님 어느 교과서 봐야 돼요? 이런 거. 어느 교과서를 보는 게 좋을까? 자기가 금씨니까 금성 출판사? 아니면 자기 이름이 미진이니까 미진사 거? 어떤 걸 보는 게 좋을까? 일단 그 질문 자체가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 자기가 어느 학교에 배당될지 몰라요. 그죠? 연수 끝나면 딱 이제 배치를 받으면 배치받은 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사용해야 돼. 완전히 새로운 학교래 가지고 자기가 1학년이야. 이제 들어가면 학생도 처음이야. 그 학교 이제 막 지어가지고 막 그냥 새로 지은 냄새나고 막 그래. 그러면 그 학교에서 사용할 미술 교과서는 자기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물론 혼자 결정하지 않고 그 교과서 선정위원회가 있거든.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야, 같이. 그거 아니면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그 정해져 있는 교과서만 보고 가면 거기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동일한 해에 같은 시도교육청에서 배우는 동일한 다른 학생들은 다른 교과서를 본단 말이지. 그럴 때를 생각을 해봐야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교과서는 임용 준비하면서부터 미리 다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앞으로 어떤 학교 배치받을지 모르지만 이런 걸 다 보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런 데에는 돈 투자 아끼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교과서 보는 게 좋아요? 이런 건 안 물어봤으면 좋겠고, 사실은 제가 이제 진행할 때 선생님 수업 따라가려면 어떤 책을 준비하면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 이런 측면에서 어떤 책 준비할까요? 라고 하면 몰라도 어떤 책을 사서 봐야 되나 이렇게는 좀 생각 달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자 하는 측면이고, 그런 측면으로 이 교육과정을 접근하셔야 돼요. 나는 교사가 돼서 이거 가르쳐야지. 나는 이렇게 교수법을 해야지. 나는 이렇게 평가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미술교과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론이 매년 바뀌면서 혹은 매 차마다 바뀌면서 목표가 달라졌고, 목표에 따르는 달성도를 위해서 내용을 세우는 거예요. 즉, 이 내용은 목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게 2009 총론인데 2009는 여태까지 1차부터 7차까지를 다 짬뽕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 입장도 들어가 있고 DBA도 들어가 있고, 그죠? 보통 그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또 하나 표현 기능 쪽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 디자인, 공예 이런 파트 쪽에서도 좀 더 많이 집중을 해 있고, 요즘으로 하는 이제 소통, 다문화 이런 쪽에서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짬뽕이야, 이 내용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구성됐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체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표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교과가 세 가지가 이렇게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체험은 말이죠. 먼저 두 가지로 크게 또 나눠져요. 지각과 소통. 그 안에 내용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금 힘있게 읽으세요. 그 다음에 소통은요. 자, 체험입니다. 체험. 즉 탐구학습, 체험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탐구학습, 체험학습. 그걸 통해서 지각한다. 대상에 대한 주변 환경과 관계 속에서 대상과 자신을 이해하고 조화를 발견한다. 대상과 자신을 이해하고 조화를 발견하기 위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통, 시각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참여 방안을 모색한다. 즉 얘는 사회 재건적 측면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 이 소통이 안 되니까 사회가 갈등이 있게 되고 학교 안에서 갈등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으로 얘는 나옵니다. 시험 직접적으로 나와요. 두 번째, 간접적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지? 자, 그러면 직접적인 건 그냥 그대로 외우면 되겠고, 직접적으로. 자, 체험 영역에는 두 가지 항목, 하부 항목, 뭐 있어요? 그래, 이게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 소통,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회 재건주의적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사회는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 갈등이 생겨서 갈등 가운데서 이긴 사람들은 체제 안에 들어가고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반체제가 되지. 그죠? 체제와 반체제 논리를 적용해서 학교 내 미술교육을 정리했던 학자 누구? 나 수업했거든 이거. 나 이거 수업했는데. 응? 누구? 체제와 반체제 이론을 적용해서 미술교육 이론을 전개했던 학자. 힌트 주자면 신실용주의. 윌슨. 그렇죠. 윌슨입니다. 윌슨. 윌슨은 들어보셨나요? 브렌트 윌슨? 그 다음에 표현 영역입니다. 표현 영역 세 가지 하부 요소가 있습니다. 표현 영역 세 가지 주제 표현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표현하기. 표현 방법은요? 표현 방법과 매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계획을 세워 표현하기. 조형 요소와 원리는요? 조형 요소와 원리의 시각적 효과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자, 이 세 가지 전부 다 시험 문제입니다. 얘네들이. 역시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시험 문제에 조형 요소와 원리 반드시 또 포함되겠죠. 그죠? 그러면 조형 요소와 원리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자, 우선 조형 요소부터 따져볼까? 손가락으로 따져봅시다. 점선 면 있고 그 다음에 색, 또 형태, 그지? 그 다음에 질감, 또 명암, 또 공간, 그지? 또 여백, 농담, 빛, 양감, 그죠? 또 요소로는 운동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이게 평면하고 입체하고 조금씩 차이가 나죠. 이 운동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어떤 때는 요소에 들어가고 어떤 때는 원리에 들어가고. 자,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데 아직 안 나온 것들이 이제 양감은 나왔고, 그죠? 공간, 질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표현 방법으로 보자. 표현 방법. 이제 이거 지워도 되겠다. 그죠? 표현 방법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표현 방법과 매체를 창의적으로 활용했다. 창의적 활용의 사례.
창의적 활용의 사례 여러 가지 있어요. 아주 수십 개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응? 틀려도 괜찮아. 괜찮아.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잘 안 들리니까. 그쵸. 폐타이어도 마찬가지고. 또 그러면 잠깐만, 폐타이어를 이용했던 실물, 폐타이어 말한 거죠.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제작했던 작품, 제일 대표적인 것이 대체 디자인인데, 대체 디자인 들어보셨어요? 1950에서 60년대 그때 제시했던 기능주의 디자인에 대한 반대, 대체 디자인, 그런 것도 좋은 사례가 되겠고, 뭐 평면 디자인, 입체 여러 가지 각각 장르마다 다 있는데, 평면으로 와봅시다. 평면에서 표현 방법을 가지고 창의적 활용의 사례. 누가 뭐래도 오브제부터 시작을 해야죠. 오브제. 자, 오브제. 그럼 오브제 변화를 얘기해 보세요. 오브제 변화. 오브제. 응? 처음에 뭐부터? 파페콜레. 그렇지. 파페콜레. 그 다음에 콜라주. 그렇지.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면 미술 유파를 순서로 적어가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빨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막히면, 그 막힘에 자기가 져버리면 그 다음에 그거 또 막혀요. 얘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내도록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백지 쫙 펴서 오브제 관련해서 내가 한번 내가 들이파야 되겠다. 우선 입체파부터 했고, 입체에 뭐야? 파페콜레. 그쵸? 그 다음에 입체파 이후에는 어떤 게 나와요? 다다가 나오죠. 다다. 그죠? 다다에는 뭐가 있어요? 다다에는 우선 콜라주가 있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대답했던 것처럼 레드메이드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메르츠가 있죠. 메르츠 빌트가 있고, 메르츠 바우가 있죠. 이 중에서 평면이 어떤 거예요? 빌트가 평면이에요. 평면. 메르츠 바우는 입체. 그죠? 요 콜라주의 변형이 포토 사전눈하는 거, 몽타주. 봐봐. 아까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쭉 가려고 그러다 턱 막혔는데 유파라 적으니까 갑자기 쫙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풀어내는 방법도 이렇게 자꾸 개발을 해. 자, 여기까지가 다다. 이거 다 이렇게 묶어야 돼요. 포토 몽타주, 포토 콜라주 뭐 이렇게 되죠. 다다 다음에는 초현실. 초현실은 뭐라고 그래요? 오브제? 트루베. 발견된 오브제라는 뜻이에요. 오브제 트루베. 초현실. 그쵸? 이렇게 오브제만 해도 쭉 더 많이 전개할 수 있어. 지금 칠판이 따르지 못할 뿐이야. 쭉 전개할 수 있다. 자, 그게 지금 표현 방법,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계획을 세워서 표현하기라고 하는 부분이거든. 자, 그러면 다시 뒤집어 생각을 해보자. 뒤집어서 교육 과정이란 시험으로만 접근하기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애야. 재미없는 애야. 그렇게 접근한 사람이 대다수. 그럼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 그죠? 그래서 많이 바뀌었어요. 뭐 선생님께 수업 듣는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 마인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야. 많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을 접하는 마인드가 좀 바뀐 건 맞고, 또 그래야 되고. 어쨌든 내가 교사 돼서 어떤 걸 가르쳐야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교육과정이다. 그지? 이걸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시험에서도 여기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처럼. 나 시험에 합격해야 되니까 이거 외워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바뀌는 거야. 주객이. 자, 내가 좋은 교사가 돼야 돼. 그래서 이걸 가르쳐야 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것이 교육과정. 그러니까 내가 얘를 잘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래야지. 자, 그런데 여기 봤더니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 거 있다. 그러면 표현 방법을 내가 분해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네. 오브제만 따져도. 그지? 오브제만 따져도 이렇게 돼 있어. 자, 다시 한번. 훌륭한 교사가 돼야 돼. 교사. 이거에 대한 안내가 바로 교육과정이야. 근데 이 교육과정에 중요한 것이 표현 방법에 대해서 나왔어. 표현 방법에 대해서. 그렇지? 그럼 내가 이 표현 방법을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알고 이것을 수업을 전개해야 된다는 뜻이지. 그렇죠? 그 얘기인 즉슨 그러한 것들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지? 그래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해야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브제만 봐도 이런데 평면에서 보자. 평면에서. 그러면 고대로부터 시작돼서 고대 가장 중요한 표현법이 뭐였더라? 고대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법. 프레스코, 나파법. 그 다음에 중세 때는 이거 봐. 생각도 안 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대 미술 운동, 미술 유파로 분해하라고 그랬잖아. 중세는 처음에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아직 안 배웠나? 안 배웠다고 하기엔 너무하잖아. 이거 다 쭉 배우는 건데. 처음에 비잔틴이지. 그렇지? 비잔틴은 주로 회화가 무엇으로 표현을 해? 회화를. 모자이크. 그렇지? 비잔틴 다음에는 로마네스크. 로마네스크는 뭘로 해요? 프레스코 세카잖아. 프레스코. 그죠? 그 다음에 로마네스크 다음에는 고딕. 고딕 말기부터 무엇이 나왔어요? 건축에서 스테인드 글라스고 회화에서는 템페라. 템페라 물론 어떤 학자들은 고대부터 있었던 걸 템페라라고도 하지만 일부 학자는 이때 얘기하고요. 템페라의 변형이 뭐예요? 두 글자. 유로 시작하는 거야. 화로 끝나. 뭐야? 유화. 이렇게 벌써 창의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요 순간 유화 미디엄 종류 두 종류 크게 나누죠, 우리가? 건성유와 건성유. 자기 피부 얘기하세요 마세요. 건성유, 지성유 이러지 마시고요. 건성유하고 뭐? 휘발성유. 그럼 건성유는 뭐뭐 있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수업을 내 전개한다 뜻이야. 그러한 것을 안내하는 게 교육과정이야. 교육과정 봤더니 써 있어. 이제 여러분들 교육과정에는 그런 게 써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교육과정에 이제 그런 게 써 있는지. 표현 방법에 유화 뭐 이런 거 다 써 있어요 지금은? 써 있는 거야.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이제. 그런 게 보여야 된다고. 임금윤기는 당나귀기처럼. 그래서 좋은 교사가 되실 분들은 교육과정 내용 책임을 딱 봐도 벌써 여기 딱 시험 문제도 보이면서 쫙 보이는 거라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보이고 있는지 지금. 덜 보이면 덜 보이는 대로 준비가 좀 덜 된 거고 앞으로 준비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쭉 전개해야 돼요. 지금 유화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가는 거야? 이게 일반적으로 18세기 그 다음에 19세기까지 이어지는 게 유화예요. 그죠? 그 다음에 1920년대 급히 나온 재료가 있습니다. 1920년대.
그래서 슈퍼히어로 팩터 많이 쓰여요. 어? 제목이 뭐야? 재료가 뭐? 아로 시작한다. 아크릴. 이상한데 오늘 많이 대답들을 많이 좀 한국사 엊그저께 끝냈나? 그랬을 것 같아. 한국사 엊그제 끝내가지고 한국사 공부하는 바람에 뭐 전공 공부를 전혀 못한 거지. 그런 거죠? 그렇게 이해할게. 어저께 끝났는 한국사? 대답을 못하지? 1920년대 멕시코, 20년대 30년대 멕시코 벽화 재료 아크릴. 그지? 더 심각한 거 물어볼게. 멕시코 벽화 작가 리베라 또 시케로스 오로스코 그 작가들은 알아야지, 그죠? 그렇게 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고 있냐면 내용책의 박스만 보더라도 일단 외워야 되겠다. 그런데 외우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공부 주 포인트들이 여기 다 있다. 그지? 그런 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표현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감상 두 가지 합해서 어떻게 됩니까? 미술사, 미술 비평. 자, 미술사에 대한 내용은요?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라고 그랬네. 문화적 맥락에서. 그 다음에 미술 비평. 내용도 읽어볼게요. 어떻게 돼요? 미술 비평 활동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미술 비평 활동. 그래서 보통 미술 비평을 기호학적 접근도 하기도 하고, 그죠? 또는 뭐 경험적 접근을 하기도 하고, 또는 상징적 접근을 하기도 하고, 보통 그렇게 해요. 일반적으로 기호학적 접근이 소시르, 그렇지? 소시르는 잘 아시겠지만 언어 구조학으로 제시했었어요. 다른 거 대답 잘못하면서 이것도 어려운 말도 대답을 해요. 시니피앙 뭐 이러면서 기표래 기표. 기표 그 다음에 그 다음은 거봐 시니피앙을 해놓고 이제 그 다음부터 못하면서 시니피앙 표정은 어찌나 이쁜지 한글로 하세요. 다시 기표 기의 그 다음은 랑그 판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공시대, 통시대, 뭐 계열체, 연합체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하실 건 없고 네 가지 두 쌍만 하자. 두 쌍만 우선 먼저 얘가 다는 아니지만 우선 먼저 두 쌍만 하자. 그지? 기표, 기의, 랑그, 8월. 그 외에 다른 쌍들도 있어요. 통시대, 공시대, 뭐 계열체, 통합체 있는데 그건 다음에. 자, 그렇게 됩니다. 일단 내용책이 얘네들은 중학교 거는 다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서 체험, 표현, 감상이 세 가지 큰 줄기인데 얘네들이 단순하게 체험만 끝나지 않고 그렇게 맞물려 있어서 여기 있는 이 수업이야말로 참 수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업 내용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역 간의 내에서 통합하는 거. 이걸 영역 간 통합이라고 그래요. 교과 내 영역 간 통합. 교과 내 영역 간 통합이라고 합니다. 자, 요럴 때는 교과 내가 있죠. 그렇죠? 1. 교과 내가 있을 때는 영역 간 통합일 때는 간학문적 으로 전개하는 거 맞고요. 2. 교과 외로 전개할 때, 그러니까 타교과와 전개할 때, 그럴 때는 얘를 한꺼번에 묶어야 되잖아요. 이게 미술이니까, 그렇죠? 미술 플러스 이제 타교과. 이럴 때
얘는 다학문적으로 갑니다. 그럴 때는 자 그러면 간학문과 다학문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간학문과 다학문의 차이가 뭐예요? 일단 다학문의 성격을 얘기해 보세요. 다학문이란 각 교과를 무시하거나 깨트리지 않고 각 교과를 무시하거나 깨트리지 않고 그냥 존속된 상태에서 같이 묶는 거, 그냥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놓는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학문은 일반 교과, 특별한 교과, 이러한 교과들을 그림 좀 이상하다. 일반 교과를 섞어서 공통 교과를 만들어 버리는 거. 새로운 교과를 만드는 공통사회가 바로 이런 겁니다. 공통사회. 원래는 교과가 없었는데 그 사회과 안에서 내용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교과 내에서는 체험, 표현, 감상이 각각 있으면서 섞어버렸기 때문에 간학문적 설계가 맞고, 교과 간 통합을 할 때는 다학문적 설계, 미술교과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니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것들에 대해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이 2월 이제 말이라서 아직 교육학이 정리가 좀 덜 되고 좀 익숙하지 않아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그 학문 통합 같은 거, 병렬 설계라든가 이런 거 좀 많이 정리 좀 하셔야 돼요. 공부 좀.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 체계는 봤고요. 성취 퀴즈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뒤로 넘겨서 학년 보시면 5, 6학년까지 나와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중학교가 나와요. 그죠? 중학교 찾으셨어요? 중학교 체험 찾으셨어요? 좋습니다. 갑니다. 체험 먼저 지각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구조를 보면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체험. 그 다음에 모문자 1. 뭐라고 써 있어요? 지각.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변 이렇게 써 있죠. 뭐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 뭐라고 써 있어요? 주변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끼리 통용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끼리 통용하는 용어. 이걸 용어를 알아야 서로 소통이 되지, 그지? 그래서 얘는 대영역. 얘는 대영역. 얘는 중영역.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소영역. 자, 그 중에서도 여기 중영역 해당하는 거, 요 중영에 해당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필수 학습 요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지각 밑에 주변 환경과에 써 있죠?
요것이 성취 기준. 그다음에 가 주변 이렇게 써 있죠? 요것이 학습 활동. 그렇게 됐죠? 자, 그러면 대답해 주세요. 미술 대영역 세 가지 어떻게 돼요? 중영역 어떻게 돼요? 그러면 체험 영역에서 지각 중 영역에 해당하는 학습 활동 뭐가 있어요? 체험 영역에서 중영역 소통에 대해서 그죠? 학습 활동 뭐가 있어요? 지금 읽으신 것 같이 학습 활동까지 외우셔야 돼요. 학습 활동까지. 학습 활동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자, 외우는 거 어디까지 외운다? 어디까지 외운다? 잊지 마시고. 계속 가겠습니다. 체험, 지각. 자, 성취 기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를 바꿔주면 조화를 발견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발견할 수 있도록 학습 목표를 설정해서 수업을 전개한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인 학습 활동을 보면 주변 환경과 대상의 조화에 관해 이해해야 하는데 사례가 나오죠. 그 박스 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활동의 예로는요? 밑에서 가보자. 인간 생활을 고려한 생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안. 인간 생활을 고려한 생태 환경과 관련된 미술이 뭐 있어요? 생태 환경과 관련된 미술 뭐 있어요? 에컬로지컬이 있죠. 에컬로지컬 미술. 에컬로지컬 미술 관련된 조형. 에컬로지컬이 뭐였더라? 내가 몸살이 나서 몸에 열이 나는데 이제 이런 열은 아무것도 아니네. 막 대답을 안 하니까 막 열불이 나네. 막 그냥 아주. 대답을 좀 해. 대답. 에컬로지컬은 뭐예요? 생태잖아. 생태 미술을 적용한 사례 작품. 키네틱 중에서 얀센 것도 바로 에컬로지컬이에요.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 그렇죠? 이해 가세요? 그냥 걔는 바람 동력에 따라 움직이잖아. 인공 동력이 아니라 바람 동력에 따라 대기 흐름, 변화,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거. 그 조형물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그 힘으로 여러 가지 수력, 화력, 그죠? 풍력 이런 걸로 우리가 인간 생활을 이제 영위할 수 있다. 그러한 얘기니까 그거 볼 수 있고. 주변 환경에서 자연물과 인공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원이죠. 그죠? 정원. 그죠? 정원. 올 곳이 올고야 말았어. 또 물어볼 거야. 정원 문화, 일본 문화, 정원 문화. 가레산스 양식. 어느 시대인데? 여기서 묻지 마야.
그래도 가르산스까지 얘기했네. 고맙네. 아유,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는 지금 다시 제가 반복드리지만 교육 과정을 붙잡고 내가 여러분들 시험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 붙잡고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 특강 시작해서 좀 2시간째 가고 있는데 2시간째 내내 교육 과정 바라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야.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고기 낳는 방법을 자꾸 제가 알려드리는 거지. 일단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얘는 문장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고 힘들다. 외우려고 치자면 한이 없고 외웠는데 시험 안 나오면 결국은 선생님 욕한다. 그렇지? 그런 교사 되지 말고 나는 좋은 교사 돼야지. 그 좋은 교사의 길은 얘가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이제 잘 본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얘 안에는 올해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시험에 나올 만한 소스를 나에게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교육과정 특강인 거야. 그러면 지금처럼 체험 영역에서 시험 문제 낼 만한 거 벌써 딱 그러니까 시험이 나와서 뒤돌아보니까 역시 맞았다. 그죠? 그러니까 키네틱 중에서도 동력에 의한 거 한번 물어보는 것도 여기에서 근거해서 다 근거가 있으니까 문제를 출제하고 내는 거다 이 말이지. 그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연도에는 지금 전년도까지는 문화에 관련해서 자연문화, 자연물과 인공물의 조화를 얘에 대해서는 아직 안 물어봤으니까 낼 만한 것들이 지금처럼 한국 문화와 그 다음에 일본 문화의 정원 문화 비교. 그렇죠? 특히 일본 문화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원 문화, 가레산스의 양식 이런 것들 찾아서 체크해 놓고 한 번 더 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교육과정 공부하는 방법이야. 따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이 방법을 잘 몰라 학생들이. 한 번 더 위로 올라와서 우리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니까 주변 환경과 대상의 관계를 탐구하고 조화하려는 방식을 이해한다. 그럼 애들이 탐구를 해야 되잖아 학생들이. 그렇죠? 탐구학습을 하세요라고 해놓고 어떻게 할 건데 탐구학습 전개 아까도 얘기했지만 탐구학습 그거 뭐 모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셔야 돼요. 그죠? 탐구학습 특히 교육학에서는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도 그거 요즘은 뭐 한물 갔어 안 해 아무리 그래도 그거 자꾸 귀 담아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공부하세요. 여러분들은 각 전공 교과는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말처럼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샬리아스의 탐구학습 모형이 있어요. 마샬리아스의 탐구학습 모형. 이런 거 얘기하면 교육학에서는 한물 갔습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설프게 배우고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샬리아스의 탐구학습 모형 같은 거 정리해서 자기 나름대로 외워두시고 혹시 마샬리아스 탐구학습 모형 아시는 분? 순서 2월이니까 좀 벅찬가 보다. 꼭 외우셔야 돼요. 이제 여름 때쯤에는 문제풀이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올 거고 당연히 제가 다룰 거고 그럴 때는 대답 착착착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계속 가겠습니다. 4번 주변 환경과 자신의 관계를 탐구하여 나타내기. 자신과 주변의 사회적 관계를 탐구하여 시각 이미지로 나타낸다. 활동의 예 두 가지 읽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시각 이미지를 수집하고 이야기를 한다.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관하여 토론하고 시각 이미지로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시각 이미지 가장 보편적인 것이 자화상과 인물화예요. 자화상과 인물화.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시각 이미지 바로 인물화가 되겠죠. 그런 거 인물화 하면 떠오르는 사람? 서양에서는 렘브란트, 우리나라에서는 윤두서, 그죠? 그 외에도 많죠. 그 외에도. 인상파 그림이 바로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인물화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통 보겠습니다. 소통. 성취 기준 읽어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그래서 안에 박스를 봤더니 사회 구성원의 생활 양식과 사고 방식이 시각 문화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한다. 그죠? 사회 구성원의 생활 양식과 사고 방식이 시각 문화에 반영되어 있는 것 대체로 디자인이죠. 대체로 디자인. 자, 현대 사회에서 서로 다른 집단이나 사회의 시각 문화를 비교함으로써 생활 양식과 사고 방식의 차이를 안다. 현대 사회에서 시각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알아보고 역할과 기능을 이해한다. 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4번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회 문화적 의미를 전달하기. 자, 그 박스 안에 거 읽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그 활용의 예는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뭐 있을까요? 사회문화적 이슈를 나타내는 시각 이미지? 당근, 페미니즘. 또 민중미술. 그렇지. 또 잘 안 들려. 너무 이렇게 작게 좀 이렇게 작게 얘기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내가 좀 가는 기가 벌써 먹었나? 아니지. 여러 작가들이 있어요. 사회문화적 이슈를 나타내는 거. 고야도 그렇죠, 그죠? 만해도 그렇고. 고야 같은 건 어떤 작품? 1808년 5월 3일. 그것도 해당하는 작품이죠, 그죠? 뭐 만해 작품도 있고, 그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각 이미지를 활용해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설득해 나타냈다.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포토 몽타주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체험 영역이에요. 체험 영역에서 말을 하자면 선생님이 지금처럼 계속 이걸 분해하고 또 분해하자면 몇 날 며칠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건 그렇게 하는 방법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핵심적인 것만 제가 방법을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왕에 특강에 왔으니까 방법을 딱 캐치를 해 나가세요. 하다가 막히면 이거 가지고 선생님 요거 이렇게 봐도 되나요?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 숨어 있는 거 맞나요? 라고 자꾸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잘 봤습니다. 잘했어요. 그런 생각입니다. 뭐 추가해서 이렇게 합시다. 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표현 영역 보겠습니다. 표현. 첫 번째 주제 표현이에요. 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창의적 발상법 당근 외우셔라고 그랬고, 가번 새롭고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를 설정하기. 박스 새로운 관점으로 대상을 바라보거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주제를 설정한다. 새로운 관점. 미술에서는 모든 게 새로운 관점이죠. 여태까지 미술사가 다. 그지? 그러면 새로운 관점. 인상파. 인상파는 이전에 비해서 무엇이 새로웠는데요? 응? 인상파는 무엇이 새로웠어요? 이전에는 고유의 색을 봤다면 여기는 인상의 색이다. 또 이전에는 대상을 봤다면 여긴 대상 중에서도 특히 빛을 봤다. 그렇지? 그렇지? 이전에는 관념으로 그렸다면 지금은 경험으로 그린다. 그렇지? 이러한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기법은
전묘법. 그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빨리 포착해서 빨리 그리는 거. 알라신이 납셨나? 알라프리마. 뭐 대기원근법.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관점, 대상을 바라보거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주제를 설정한다와 관련된 내용들. 자, 일상적인 대상이나 사건을 새롭게 해석한다. 일상적인 대상이나 사건을 새롭게 바라봤던 유파는? 그렇지, 초현실. 초현실을 선언. 초현실 선언 몇 년도? 24년. 그렇죠. 그런 거. 개인적 사회적 관심을 주제로 발전시켰다. 사회적 관심, 여러 가지 이제 페미니즘부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됩니다. 주제 표현 그렇고요. 두 번째 넘기시면 두 번째 박스 있습니다. 그죠? 표현 방법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현 방법의 확장을 통해 주제의 특징, 의도, 목적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활동의 이해는 주제의 특징을 창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방법을 모색한다. 또 주제의 특징을 창의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 그 방법은 아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보편적인 것이 오브제라고 할 수 있고요. 오브제와 콜라주와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요즘은 이제 복제 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복제와 관련된 미술 용어 아는 데도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 레플리카. 그지? 또 레플리카 상응하는 거 리프로덕션. 그 다음에 차용. 그 다음에 패스티시, 패러디. 벌써 5가지네요. 5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꼭 마스터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문자 2번 표현 방법. 표현 방법과 매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계획을 세워 표현한다. 가번 새로운 표현 방법과 매체를 탐색하기. 박스 안에 첫 번째 점 읽어볼게요. 시작. 재료와 연구에 따른 새로운 표현 방법과 매체의 활용 방법을 탐색한다. 활용의 예는 재료와 연구를 확장하여 다양한 표현 방법이나 매체로 나타낸다. 새로운 표현 방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이해하고 표현에 활용한다. 재료와 연구를 확장하여 다양한 표현 방법이나 매체로 나타낸다. 재료와 연구를 확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료와 연구를 확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료는 재료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재료를 작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응? 재료와 재료가 모여져서 여기다 또 이렇게 막 쭈물쭈물 하죠. 조형, 요소와 원리가 모여지죠. 그렇죠? 또 작가의 어떤 그 직관이 모여지죠. 뭐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결국은 무엇이 되냐면 작품이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말은 재료를 확장, 막바로 작품으로 만들자는 얘기야. 간단히 말해서 재료 자체가 이제는 작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 말에는 깊은 미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재료, 진료, 작품, 형상. 진료와 형상은 하나다.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는 거예요.
5문자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현 과정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표현하기. 그 안에 박스. 표현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스스로 계획한다는 것은 학생 중심 교수 학습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구성주의 학습 모형이 적용됐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은 아트 프로펠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어요. 실현하기 좀 어려워서 그렇지. 아트 프로펠 세 가지 구성 요소. 지각, 반성, 벌쓰기. 지각, 반성, 생산, 지각, 반성. 활동 후에 표현 의도에 적합한 재료와 연구 및 매체를 선택하고 계획을 세워서 표현한다. 표현 과정을 평가하고 새로운 작품의 계획에 반영한다. 표현 과정을 평가하는 평가법은? 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찰법, 그지? 또 실기법, 포트폴리오법. 다음에 조형 요소와 원리. 조형 요소와 원리의 시각적 효과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가. 조형 요소와 원리의 적용에 따른 시각적 효과를 이해하기. 박스 안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소와 원리의 창의적인 적용에 따른 다양한 표현 현상을 탐색한다. 그래서 활동 예는요. 미술 작품에 나타난 조형 요소와 원리의 시각적 효과를 이해한다. 조형 요소와 원리의 창의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가장 작품에 눈에 띄게 조형 요소 원리로만 작업한 사람은? 그렇지, 몬드리안. 몬드리안은 무슨 유파라고 그래요? 신조형주의, 그치? 데스틸. 사상은? 신지학. 신지학. 아마 오늘이 2월 달이라 선생님 물어보는 게 대답이 좀 어려운가 보다. 그치? 이 얘기는 아직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이 정리가 돼가고 이제 끝에 이제 미술사가 남긴 했지만 아직 암기는 덜 됐다는 뜻이야. 그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물어보고 대답을 못했지만 선생님이 다시 또 대답을 해줬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들어는 봤다. 뭐 그런 건 있으신가요? 그러면 돼. 일단 들어는 봤다. 근데 지금 미술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몬드리안, 데스틸, 신조형주의, 신지학 요건 처음 들어봤을 거고 공부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사실은 이게 대학교 때 이미 배웠었어야 돼요. 공부를 했었어야 맞아. 아마 여러분들 학교 출신 학교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 나 가르쳤어 이러셨을 거야. 근데 뭐 세월이 하도 막 많이 흘러서 잊어버렸겠지. 그 외에 다른 거 내가 이제 막 물어보는데 대답을 많이 못했잖아, 그죠? 그건 아직 암기가 좀 덜 돼서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이렇게 체크해놓고 지금은 아직 2월이니까 아직은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선생님 물어볼 때 대답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선이 7, 8 정도에는 대답이 조금씩 틀려도 상관없는데 툭툭툭툭 나와야 돼 이렇게요. 그래서 틀린 말이라도 자꾸 나오고 틀리면 틀린 대로 자기가 교정하고 스스로. 그지? 자기가 대답 못하면 옆에서는 대답하는데 난 뭐지? 라는 생각하면서 가서 다시 또 복습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풀이 기간의 공부는 선생님이 강의 끝남과 동시에 그 다음 강의 때까지가 진짜 공부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2월이니까 아마 대답을 여러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교육학도 대답을 못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굉장히 좀 이렇게 탁 뭐가 이렇게 눌려 있고 막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걸 빨리 이렇게 뚫고 올라와야지. 자, 5문자 4번 조형 요소와 원리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표현하기. 거기 안에 박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의 특징, 의도, 목적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활용하여 표현한다. 활용의 예는요? 주제의 특징과 의도를 살릴 수 있는 조형 요소와 원리로 표현한다.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표현한다.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것은 역시 가장 만만한 게 유니버셜인데 이거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건 유니버셜 외에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있네, 그지?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혹은 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뭐 GUI도 있고 그런 것도 아직은 남아 있고요. 기능과 목적에 관련된 것이 색채 조절 이런 것이 아직 남아 있고, 그 위에 주제의 특징과 의도를 살릴 수 있는 조형유사 원리. 심리적 비평에 가장 적절한 것이 바로 임파스토예요. 임파스토가 된 작품을 보면 심리 비평을 하기가 되게 쉽단 말이지. 그럼 임파스토는 물질로서 보여주는 거니까 마티에르 촉각적 질감이 되겠죠. 그러면 주제의 특징과 의도를 살릴 수 있는 조형유사와 원리가 바로 그런 임파스토 기법, 그 다음에 촉각적 질감, 이를 많이 가장 사용했던 것이 표현주의,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요걸 지금 선생님이 쭉 풀어 설명했는데 이걸 물어봤어야 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탁탁 대답을 했었어야지. 자기 심리 표출에 가장 직관적인 심리 표출 가장 좋은 회화에서 평면 표현 기법은 이러면 임파스토, 그렇지? 임파스토는 조형 요소 중에서 무엇? 촉각적 질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요 순서, 요런 형태로 늘 자기가 딱 목표치를 세우셔야 돼요. 시각적 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괴리, 다시 말합니다. 시각적 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괴리를 없애고 하나로 통일하고자 실질적인 공간을 제시했던 유파는 공간주의예요. 공간주의. 유파는 공간주의. 작가는 폰타나. 공간주의 폰타나예요. 그게 지금 주제의 특징과 의도를 살 수 있는 조형유사 원리예요. 거기에 적용된 주된 원리는 공간 이렇게 되는 거야. 좀 어려워요? 다시 얘기할게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림에 책 없나? 그림 그려져 있는 책 없어요? 자기 표지에? 뭐 사실적 그림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지금 이거 더 좋다. 여기 벚꽃이 흐드러졌네. 벌써? 그런 거 아니겠지? 예. 자, 여기 우리 요만큼만 보면 카메라 이럴 땐 당기셔야 됩니다. 자, 요만큼만 보면, 그죠? 요만한 공간 안에 저 멀리 산도 있고 사찰도 있고 흐드러지게 핀 벚꽃도 있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얘 만지면 그냥 평면이에요. 그치? 자, 우리가 이럴 때를 바로 무슨 공간이라고 그래? 이거를 환영적 공간이라고 그래. 환영.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 그죠? 만지면 그냥 종이인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 산이 있네 뭐 이렇게 이런 걸 환영적 공간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원어로 영어로 그렇지, 트렁프레요라고 그래. 트렁프레요. 그래서 이건 시각적 공간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각적 공간. 그죠? 고맙습니다. 여기는 물리적 공간이에요. 우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데 제 앞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데 제 앞에 가로막는 교탁이 있어서 중첩 효과 때문에 내 아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이거 물리적 공간이에요. 시각적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거를 그냥 회화에서 통폐합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확
캔버스를 뚫고 찢어버린 사람이 바로 폰타나. 무슨 주의? 공간주의. 적용된 원리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자, 감상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